매트릭스에서 너가 깨어나 마침내 자신이 알던 세상이 가짜임을 깨닫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기억하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방금 당신만의 빨간 약의 순간을 맞이했다. 다만 사악한 기계들에게 쫓기는 대신 강력한 전자기 피얼스 EMP가 당신의 비싼 아이폰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로 바꿔버렸을 뿐이다. 하지만 모피어스가 언급하지 않은 반전이 있다. 이것은 할리우드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지금은 화요일 밤이고 당신의 도시는 방금 1823년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아니, 구리 안경을 쓴 낭만적인 스팀펑크 버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염된 가시에 찔려 죽고 목욕을 선택사항인 사치로 여겼던 실제 1923년 말이다. 불과 3분 전만 해도 당신은 틱톡을 스크롤하며 인플루언서들이 피자에 파인애플을 넣어도 되는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현실판 블랙미러의 에피소드 속에 살고 있다. 기술이 사라지고 대규모 업데이트 중에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에 게이머들보다 더 빨리 모두가 이성을 잃어가는 바로 그 에피소드 말이다. 전등은 단순히 꺼진 것이 아니라 죽었다. 왕좌의 게임의 존 스노우처럼 죽어버린 것이다. 다만 이 현실에서는 당신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부활시켜줄 붉은 여인은 없다. 모든 신호등은 꺼졌고 가로등도 어두워졌으며 모든 비상구 표시등도 포기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도시의 심장 소리인 끊임없는 전기 소음은 방금 멈추었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시리즈와 달리 이 이야기에는 시즌 피날레에 예정된 행복한 결말이 없다.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다. 문명이 추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기까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약 4시간 37분이다. 아타디트 바나마흐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수학이다. 차갑고 가차없으며 동료 검토를 거친 수학 말이다. 규칙제로. 전력망은 결코 당신의 친구였던 적이 없다. 그것은 당신의 마약 공급책이었다. 현대 도시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약물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며 그 약물은 정의이고 모든 이가 150년 동안 그것을 사용해왔다. 공급을 끊으면 금단 현상으로 대규모 패닉, 기반 시설 붕괴, 그리고 헝거 게임을 평화로운 동네 잔치처럼 보이게 만들 이웃 간의 자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폴아웃에서 대전쟁이 정확히 2시간 7분 동안 지속된 것을 아는가? 현실 세계의 사회 붕괴는 사실 그보다 더 빠르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완전한 정전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임계 혼돈 임계값에 도달한다. 72시간이 지나면 가솔린 펌프를 작동시키는데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멋진 자동차만 없을 뿐 완전한 매드맥스 상황이 된다. 과학은 아름다울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도시에서 전기를 제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취 없이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다. 모든 필수 시스템에서 동시에 출혈이 시작된다. 펌프가 멈추면서 수압이 떨어진다. 하수 시스템이 역류한다. 냉장이 중단되고 음식이 상한다. 공급망은 메탈 콘서트 중에 기타 줄처럼 끊어진다. 하지만 재난 영화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 진짜 살인마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자원이 모두에게 돌아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른 사람들이다. 협력은 대학 교과서에서는 훌륭하게 들리지만 절망은 모두가 배신 카드를 던지게 만드는 실제 게임 이론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디지털 이후의 황무지에서 길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당신의 GPS는 시리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것만큼이나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 위성들은 여전히 저 위에서 외로운 디스코 볼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만 당신의 전화기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수 없다. 이제 당신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당신의 조상들이 저천증으로 죽을 때까지 제자리를 맴돌았던 바보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라. 당신은 이제 당신의 도시에서 사실상 눈이 먼 상태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 자신만만한 방향 감각은 사실 구글 지도가 대신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쇼핑몰에 있는 유아와 같으며 그 쇼핑몰에는 불이 났고 그 유아는 살아남아야 한다. 아날로그 나침반을 찾아라. 앱이 아니라 물리 법칙은 당신의 데이터 요금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에 북쪽을 가리키는 실제 자석 바늘이 필요하다. 철물점, 캠핑 용품점 또는 자동차 부품점을 확인하라. 일부 자동차는 여전히 거울에 나침반이 내장되어 있다. 가능하다면 여러 개의 나침반을 챙겨라. 여분, redundancy의 유무가 길 찾기와 비싼 방황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나침반을 찾을 수 없다면 직접 만들어라. 이것은 핀터레스트의 DIY 장난이 아니라 실제 생존 과학이다. 철제 바늘이나 핀을 가져와 자석으로 한 방향으로 정확히 50번 문질러 자성을 띠게 하라. 금속의 자기 구역이 정렬되어 임시 나침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을 작은 코르크나 거품 조각에 얹어 고인 물 위에 띄워라. 물리 법칙은 문명이 무너져도 작동한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혁신적인 개념이라는 건 나도 안다. 태양이 남중할 때 북방위에서는 그림자가 북쪽을 가리키고 남방위에서는 남쪽을 가리킨다. 아날로그 시계를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침을 태양으로 향하게 하면 시침과 12시 방향의 중간 지점이 남쪽이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생존 팁이 있다. 이끼는 실제로 나무의 북쪽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민간 전설일 뿐이다. 대신 필요하기 전에 도시의 구조를 익혀라. 주요 강, 고속도로, 산맥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영구적인 이정표다. 당신의 경로를 영구적인 것으로 표시하라. 분필은 비에 씻겨 내려가지만 스프레이 페인트는 더 오래 간다. 반사 테이프는 꺼져가는 스마트폰, 손전등, 빛조차 잡아낸다. 헨젤과 그레텔을 생각하되 빵 부스러기의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와 훨씬 더 높은 위험 부담을 염두에 두어라. 물은 당신의 72시간 데드 타이머다. 당신의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종말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호흡, 땀, 그리고 다른 생물학적 기능을 통해 끊임없이 수분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넉넉한 수치처럼 들린다. 물 없이 3일은 당신의 최후 기한이다. 그것은 단순히 갈증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탈수로 인한 실제 세포의 죽음을 의미한다. 피는 시럽처럼 끈적해지고 뇌는 기능을 멈추며 신장은 과열된 컴퓨터처럼 꺼져버린다. 유쾌한 과정도 아니고 타협할 수도 없는 일이다. 도시의 수도 시스템은 끊임없는 전기적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기술적 경이로움이다. 정수장, 가압 펌프, 압력 시스템은 모두 멈췄다. 당신의 아파트 수도꼭지에는 몇 시간, 어쩌면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잔류 압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모든 용기를 채워라. 욕조, 냄비, 양동이, 깨끗한 쓰레기통까지. 저장된 물이 곧 생존이다. 빗물 수집은 이제 당신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야 한다. 타프, 플라스틱 시트 혹은 오염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 등 깨끗한 표면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인다는 물리 법칙을 이용하라. 자른 병이나 임시 수로를 사용해 깔때기를 설치하라. 초기 우수 배제 (First Flush Diverting가 중요하다. 식수를 받기 전에 첫 빗물이 수집 표면의 먼지와 새 배설물을 씻어내게 하라. 현대 기술 없이 정수하려면 기초 화학을 이해해야 한다. 끓이기는 단백질과 세포막의 열 파괴를 통해 병원균을 죽인다. 해수면에서는 1분, 고산지대에서는 3분 동안 팔팔 끓여야 한다. 연료는 귀중하므로 가연성 물질이 풍부하지 않다면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 식수 살균 SODS는 당신의 친구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물을 채우고 직사광선 아래 6, 8시간 동안 가로로 눕혀 두어라. UV 방사선이 플라스틱을 투과하여 병원균의 DNA를 손상시킨다. 그것은 박테리아에게 치명적인 햇볕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UV 강도가 정점에 달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효과적이다. 흐린 날씨에는 더 긴 노출 시간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 해가 뜨지 않는다면 미생물과의 화학 전쟁을 벌여야 한다. 캠핑 용품점의 요드 정제가 효과가 있지만 지침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너무 적으면 여전히 병에 걸릴 것이고 너무 많으면 스스로를 중독시킬 것이다. 선호하는 순서대로의 수원은 다음과 같다. 찾은 생수, 수집한 빗물, 온수기 내부의 물 하단 밸브에서 배출, 병이 탱크에 물, 병이통 아님, 그리고 가을과 같은 자연 수원이다. 고인물, 녹조가 핀물, 산업지역 근처의 물은 피하라. 불은 당신의 원시적인 기술적 우위를 상징한다. 그것은 인간으로 남느냐 아니면 먹잇감이 되느냐의 차이를 만든다. 불은 요리, 온기, 정수, 빛, 심리적 안정, 그리고 위협 요인 억제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불을 마스터하면 생존 능력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업그레이드 된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에서 원시적이고 만족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마찰 발화를 시도한다. 현실을 직시하라. 마찰로 불을 만드는 것은 연습, 적절한 재료, 그리고 이상적인 조건이 필요한 숙련된 기술이다. 비상시에 그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은 피를 흘리며 수술법을 배우려는 것과 같다. 활비비, 보드릴 방식은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면 효과가 있다. 기계적 마찰은 분자 운동을 통해 열로 변환된다. 회전축, 스핀들에는 참나무, 히코리, 물풀의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가 필요하고 화판, 파이어보드 의드에는 삼나무, 소나무, 피나무 같은 부드러운 나무가 필요하다. 회전축이 발화 온도까지 가열된 나무 가루를 만들고 이 뜨거운 가루가 불쏘시가의 뭉치에 옮겨붙어 불씨를 만든다. 정통 원시인 경험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화학적 지름길이 존재한다. 손 소독제는 기본적으로 향료가 첨가된 에탄올이기 때문에 잘 탄다. 매니큐어 리무버는 쉽게 점화되며 아세톤은 가연성이 매우 높다. 탄화, 면, 차클로트는 마치 불꽃을 잡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작동한다.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 캔과 같이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면직물을 부분적으로 태워 탄화면을 만들 수 있다. 불의 삼각형을 기억하라.
열, 연료, 산소다. 하나라도 제거하면 불은 꺼진다. 열이 반응을 시작하고 연료가 그것을 유지하며 산소가 연소를 가능하게 한다. 불은 단계적으로 피워야 한다. 불쏘시개가 불꽃을 잡고 장아지가 불길을 키우며 땔감이 연소를 유지한다. 이 순서를 어기면 연기와 실망감만 만들며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도시 환경에서는 건조기 먼지, 종이, 반지, 자작나무 껍질 또는 배터리 스파크와 함께 미세한 철솜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라. 장아지는 연필 굵기에서 손가락 굵기의 마른 나무를 사용하라. 쪼갠 나무가 둥근 나무보다 더 빨리 불이 붙는다. 땔감으로는 지속적인 연소를 위해 팔뚝 굵기 이상의 나무를 사용하라. 불의 위치도 중요하다. 가연성 파편이 없는 곳을 고르고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하며 돌담이나 금속판 같은 열 반사판을 사용하라. 적절한 환기 시설이 없다면 실내에서 불을 피우지 마라. 일산화탄소 중독은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맞이하기엔 너무나 멍청한 죽음이다. 새로운 석기 시대의 도시 이동성은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의 자동차는 이제 그저 아주 비싼 보관함일 뿐이다. 주유소는 펌프를 돌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차는 충전소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차량조차 결국 연료가 바닥난다. 대중교통은 완전히 멈췄다. 기차, 버스, 엘리베이터 모두 전력망 연결이 필요하다. 자전거는 최고의 도시 이동 수단이 된다. 연료가 필요 없고 기본 도구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물자를 운반할 수 있고 걷는 것보다 빠르면서 오토바이보다 조용하다. 산악 자전거 MTB는 로드 바이크보다 파편과 험한 지형을 더 잘 처리한다. 여분의 튜브, 패치, 펌프 및 기본 도구를 비축하라. 도로가 유리, 못, 금속관 파편으로 가득 차면 펑크는 불가피하다. 자전거 유지 보수의 과학은 간단하다. 타이어 공기압은 구름 저항과 펑크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기압이 낮으면 저항은 증가하지만 쿠션감을 주고도 공기압이 높으면 효율적으로 구르지만 쉽게 펑크가 난다. 중간 지점을 찾아라. 걷기는 여전히 궁극적인 백업 계획이다. 편안하고 길들여진 부츠는 이제 디자이너 가전제품보다 더 가치 있다. 물집은 당신의 속도를 늦출 것이고 감염된 물집은 당신을 영구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 예방이 핵심이다. 발에 잘 맞는 신발과 흡습 속건 양말을 사용하고 물집이 생기기 전에 마찰 부위에 몰스킨이나 테이프를 붙여라. 경로 계획에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이동할 주요 고속도로는 피하라. 수원 근처에 머물고 숙박 계획을 세우며 잠재적인 물자 보급처를 파악하라. 연료가 떨어지면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전쟁터가 된다. 도시 지형 내비게이션을 위해 주요 지표물, 도로 패턴, 다리 위치를 암기하라. 강은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이므로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고층 빌딩 지역은 빌딩풍을 만들고 조망을 제공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당신을 가둘 수도 있다. 공업지역에는 물자가 있을 수 있지만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고급 스캡 인징 물자 수색에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버려진 모든 건물은 잠재적인 자원 거점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명 이후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생각하라. 배터리 기술은 저장된 전기화학 에너지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자동차 배터리는 12V 직류 전원을 포함하고 있어 LED 조명,
소형 전자기기 또는 무정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유용하다.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높아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늘어난다. 이 기초 전기 공학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통신 장비를 유지해 줄 수도 있다. 다 쓴 배터리라도 부분적인 전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손전등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 일부 장치를 가동할 수 있으며 휴대폰 배터리에서 비상 전력을 추출할 수도 있다. 의약품 과학에서 유통기한은 대개 효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나타낼 뿐 갑자기 독성으로 변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도 효과를 유지하지만 효능은 점차 감소한다. 인슐린과 액체 항생제가 가장 빨리 변질된다.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기초 구급용품은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신선한 약이 없을 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도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고정식 칼, 멀티툴, 로프 또는 파라코드, 덕트 테이프, 라이터, 손전등, 그리고 기초 구급 용품이다. 약국, 철물점, 캠핑 용품점, 자동차 부품점을 목표로 자원을 찾아라. 심리전과 인간의 위협 평가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된다. 좀비는 허구지만 자원 부족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박한 인간은 무서울 정도로 실제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부족 중심적 사고로 회귀한다. 게임 이론이 여기에 직접 적용된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협력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대신 공유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생존이 불확실할 때 인간은 단기적인 사고에 지배당한다. 사람들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즉각적인 이득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라. 은신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된다. 교통소음이나 전자기기의 웅궁거림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소리가 더 멀리 전달된다. 빛은 주의를 끌고 당신의 위치를 광고한다. 요리 냄새는 놀라울 정도로 멀리 퍼진다. 이동 시간에는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피하면서 길을 찾기에 충분한 빛이 있는 새벽과 황혼이 적당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시간에 잠을 잠으로 마주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집단 역학은 보안과 자원 사이에 절충안을 만든다. 혼자 이동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위험하다. 이 몸 3명의 소그룹은 막대한 자원 소모 없이 보안과 기술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대규모 그룹은 더 나은 방어력을 제공하지만 조직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낳는다. 신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능력과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가 마지막 단계다. 22시간 동안의 즉각적인 생존은 물, 음식, 피난처, 보안에 집중한다. 몇 주에서 몇 달에 이르는 중기 생존은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 생존은 공동체 구축을 요구한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도시 환경은 자원의 사막이 된다. 도시는 인구를 집중시키지만 전적으로 외부 투입에 의존한다. 시골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현지에서 식량 생산이 가능하며 실용적인 기술을 가진 인구가 많다. 이주 타이밍이 중요하다. 너무 일찍 떠나면 자원을 포기하게 되고 너무 늦게 떠나면 탈출로를 두고 압도적인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적절한 시점은 초기 위기 발생 후 24시간에서 8시간 사이다. 붕괴 후 사회를 위한 기술 우선순위에는 식량 생산, 정수, 의료, 기계 수리, 그리고
방어가 포함된다. 마케팅이나 재무 분석 같은 현대 전문 기술은 쓸모 없어진다. 생존 확률의 수학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여준다. 인구의 10%는 즉시 대피하고 80%는 공식적인 안내를 기다리며 10%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즉시 대피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 자원 고갈은 지수 곡선을 따른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물과 음식은 예상보다 빨리 사라진다. 극한의 스트레스 해소, 인간의 행동은 처음 24시간 동안의 충격과 불신에서 72시간쯤에는 분노와 절박한 행동으로 옮겨간다. 첫 주 이내의 사고방식을 적응시킨 생존자들은 훨씬 더 나은 전망을 갖게 된다. 이제 모든 선택은 생존 방정식이다. 수학적 최적화는 즉시 물자를 모으고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을 형성하며 48시간 이내에 도시를 떠나 물이 있는 시골 지역으로 향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수학은 충성심, 용기 또는 결단력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생존자는 반드시 완벽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 틀렸을 때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지 않을 구조를 기다릴 것이다. 그들은 사회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은 새로운 규칙을 즉시 받아들이는 이들일 것이다. 자원은 부족하고 협력은 가치 있지만 보장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힘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규칙 말이다. 이제 어둠이 가시기까지 아마 2시간 정도 남았을 것이다. 과학은 타협하지 않는다. 물리, 화학, 수학은 당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작동한다. 당신은 지식을 통해 이 힘들을 마스터할 수도 있고 무지를 통해 이 힘들에 지배당할 수도 있다. 다윈은 당신의 이전 지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일시적인 비상사태가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다. 전등이 꺼졌을 때 구세계는 끝났다. 당신의 스마트폰 배터리는 6% 남았다. 현명하게 사용하라. 당신의 새로운 현실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이야기가 현대 세계의 취약한 시스템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와 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지식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